눈보라가 서울의 산길을 삼켜버린 그날 밤, 민호는 차 안에서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바람이 포효하며 아뷰리를 때리는 소리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만큼이나 거세게 울렸다. 갑자기 눈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고 민호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것은 쓰러진 남자였다. 차가운 눈 속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누군가. 민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5살짜리 태민이가 뒷좌석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눈보라가 그의 코트를 휘감았고 그는 그 낯선 이를 끌어안아 차 안으로 끌어들였다. 남자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민호가 재빨리 히터를 켜고 담요를 덮어주며 물었다.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남자는 떨리는 입술로 숨을 고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고마워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 속삭임은 바람소리만큼이나 희미했지만 민호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말하지 않았어. 무슨 말일까? 민호는 그 순간 이 낯선 이의 비밀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다. 민호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였지만 그는 가까운 산장으로 향하는 길을 알았다. 태민이가 조용히 졸고 있는 동안 그는 조수석에 앉은 남자를 힐끔 보았다. 남자의 이름은 지훈이라고 했다. 28살, 서울에서 온 그래픽 디자이너. 차가운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왜 산에 오셨어요? 이런 날씨에 혼자, 민호가 물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도망치려고 가족 모임에서 너무 지쳤어요. 그냥 바람 쐬러 왔는데 이 지경이 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고 민호는 그 안에 숨겨진 아픔을 느꼈다. 자신도 싱글대디로서 사회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7년이었다. 아내를 잃은 후 태민이를 키우며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온 나날들. 저도 알아요. 그 피로를. 쉬세요. 여기 도착하면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산장에 도착하자 민호는 지훈을 안으로 데려갔다. 오래된 나무벽이 따뜻한 불빛으로 물든 공간이었다. 태민이가 깨어나서 아빠,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고 민호는 웃으며 새 친구야 라고 답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서서히 몸을 녹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호 씨, 당신은 왜 이런 곳에? 눈보라 속의 가족을 데리고. 민호는 불 앞에 앉아 대답했다. 태민이랑 크리스마스 휴가예요. 서울 시끌벅적한데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죠. 그런데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덜 춥네요.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밤이 깊어지며 세 사람은 불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태민이의 웃음소리가 산장을 채웠고 지훈의 미소가 점점 밝아졌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민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 속삭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훈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느껴질까?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남자를 잃고 결혼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때. 태민이가 태어나면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이 만남이 우연일까? 운명일까?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산장은 눈으로 뒤덮인 동화 같은 풍경이었다. 민호는 지훈과 함께 태민이를 데리고 눈사람을 만들었다.
지훈의 웃음소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것이었다. 태민아, 눈사람 코에 이 당근 붙여봐.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태민이가 깔깔 웃으며 달려들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훈의 핸드폰이 울리며 그 평화가 깨졌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받아야 해요, 미안해요. 그는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민호는 태민이와 눈놀이를 하며 기다렸지만 지훈이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가족이 걱정돼서요. 제가 사라졌다고 난리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그 말, 아직 누구에게도.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지훈을 서울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차 안에서 태민이가 지훈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며 삼촌, 다음에 또 놀아 라고 물었다. 지훈이 부드럽게 웃었다. 물론이지. 태민아, 민호는 백미러로 그 둘을 보며 이 만남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서울에 도착한 저녁, 민호는 지훈의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웠다. 연락처 교환할까요? 고마웠어요. 정말, 민호가 말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번호를 입력했다. 민호 씨 덕분에 살아난 기분이에요. 당신 가족, 정말 소중해 보이네요. 그 말에 민호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돌아보았다. 그리고 어제 그 말, 나중에 제대로 설명할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호의 가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태민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지훈의 번호를 바라보았다. 문자가 왔다. 도착했어요. 태민이 사진 하나만. 민호는 웃으며 사진을 보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훈의 일상, 민호의 육아 이야기. 하지만 며칠 후, 지훈의 메시지가 뜸해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지훈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가족 사진 속 지훈의 미소가 어색했다. 그리고 그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지훈의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 당신이 민호 씨의... 지훈이가 이상해졌어요. 당신 때문인가요? 민호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우리 집안은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지훈이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 지훈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그 비밀의 문을 두드린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이다. 민호는 다음 날 아침 태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지만 오늘은 집중이 되지 않았다. 지훈의 어머니 말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 겔비트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였다. 민호 자신도 태민이의 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 씨, 괜찮가요? 어제 전화 미안해요. 답이 오기까지 3시간이 걸렸다. 괜찮아요. 엄마가 오해한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민호는 즉시 카페를 정했다. 홍대 근처, 조용한 곳 도착하자 지훈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민호 씨, 와줘서 고마워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족 모임에서 소개팅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당신을 만난 후로 더 솔직해지고 싶어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태민이 엄마 잃고 나서 혼자 키우다 보니 내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죠. 하지만 당신 만나고 다시 살아난 기분. 지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민호 씨 저 게이예요. 아직 가족한테 말 못했어요. 그날 눈보라 속에서 당신이 구해준 순간 모든 게 변했어요. 당신 눈빛이 따뜻해서 고백의 무게가 공기를 무겁게 했다. 민호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당신 덕분에 용기가 생겨.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지훈의 친구가 들어왔다. 지훈아. 여기 있었어. 친구는 민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 사람이 가족이 난리 났다던데 긴장된 분위기. 지훈이 일어났다. 오해야. 수민아.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친구가 떠난 후 지훈은 사과했다. 미안해요. 내 주변에 편견이 많아요. 민호는 그날 저녁 태민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아빠, 지훈 삼촌 언제 와? 태민이 물었다. 민호는 웃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지훈의 가족이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지훈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가족이 강요해. 결혼 생각해봐.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지훈을 만나러 갔다. 지훈의 아파트는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였다. 문을 열자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민호 씨 와줬어. 민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인데? 결혼. 지훈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중매를 소개했어요. 거절하니까 집에서 쫓아낸다고 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호는 그의 어깨를 감쌌다. 준비.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해. 가족이 모든 게 아니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게이로 사는 게 쉽지 않아. 직장도, 친구도 다 잃을까봐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그랬어. 대학 때 사랑했던 사람, 가족 때문에 헤어졌어. 결혼해서 태민이를 얻었지만 아내가 사고로 그 후로 혼자. 하지만 이제는 후회 안 해. 당신 만나서.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의 어린 시절, 숨겨진 감정, 그리고 민호의 육아 일상. 새벽에 지훈이 속삭였다. 민호 씨, 나랑 시도해볼래? 민호의 입술이 지훈의 이마에 닿았다. 부드러운 키스, 감정의 확인. 하지만 아침, 지훈의 문이 두드려졌다. 어머니였다. 지훈아, 문 열어. 민호는 화장실로 숨었다. 지훈이 문을 열자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 남자랑 헤어졌어. 결혼 준비해야 해. 지훈이 소리쳤다. 엄마, 그만해.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대치 끝에 어머니가 떠났지만 지훈은 무너졌다. 민호 씨 도망쳐. 민호는 그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그날 둘은 공원으로 갔다. 태민이를 데리고. 태민이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삼촌, 울지 말라고 했다. 그 순간 가족 같은 따뜻함. 그러나 충돌은 시작이었다. 지훈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훈이 그 남자랑 상사가 호출했다. 이미지 관리에. 이런 소문, 회사에 안 좋아.
지훈은 압박에 시달렸다. 민호는 지훈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젤비리 커뮤니티 모임에 지훈을 데려갔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어서 와. 처음이야. 한 남자가 웃었다. 지훈은 긴장했지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나도 가족 때문에 5년 숨겼어. 누군가 말했다. 민호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집에 와 가족 회의야. 지훈은 거절했다. 아빠, 제 인생이에요. 목소리가 끊어졌다. 그날 밤, 지훈은 악몽을 꾸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대 속에 갇힌 자신. 다음 날, 민호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동료가 태민이 아빠가 그쪽이야 라고 물었다. 민호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래, 나 게이야. 문제 있어.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렀다. 민호 씨,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할 수 있어. 민호는 화가 났다. 제 능력이 문제라면 말해요. 성적 지향은 아니에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태민이를 안았다. 아빠, 왜 슬퍼? 태민이가 물었다. 아빠가 용감해야 할 때야. 지훈이 문을 두드렸다. 민호 씨, 나 때문에 미안해.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그들을 더 가까이 만들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훈의 가족이 직접 찾아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민호의 집 앞에 섰다. 태민이 앞에서 이런 짓 하지 마. 어머니가 소리쳤다. 태민이가 놀라 문 뒤로 숨었다. 민호가 나섰다. 지훈 씨는 제 사람입니다. 존중해주세요. 대치 끝에 가족이 떠났지만 지훈은 결심했다. 커밍 아웃할게요. 이제 숨기지 않을래. 민호는 걱정했지만 지지했다. 그날 둘은 산으로 갔다. 눈보라 속 첫 만남 장소.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지훈의 커밍아웃은 폭풍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그는 말했다. 저는 게이예요. 민호 씨를 사랑해요.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미쳤어.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가 울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사랑하는 게 죄예요? 라고 물었다. 그는 집을 나왔다. 민호의 집으로 온 지훈은 무너졌다. 끝났어. 다 잃었어. 민호는 그를 안았다. 아니, 새 시작이야. 나와 태민이가 있어. 태민이가 그림을 그려주었다. 삼촌, 우리 가족이야. 지훈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직장 퇴직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지훈은 충격받았다. 민호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했지만 지훈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민호 씨, 태민이한테 미안해. 내가 짐이야. 민호는 사랑은 짐이 아니야 라고 설득했다. 둘은 커뮤니티 도움을 받았다. 변호사 친구가 법적 조언을 해주었다. 차별은 불법이야. 싸워보자. 지훈은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며 글빛 테마 포스터를 만들었다. 이게 내 목소리야. 갈등이 깊어졌다. 민호는 지훈의 과거를 의심하게 됐다. 왜 숨겼어? 지훈은 상처 주기 싫었어 라고 했지만 민호는 거리를 뒀다. 태민이가 나빠. 삼촌 왜 안 와? 라고 물었다. 민호의 마음이 아팠다. 지훈은 홀로 산책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는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내 약함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진짜야. 편지를 읽은 민호는 달려갔다. 용서해. 나도 두려웠어. 화해의 키스. 더 깊은 유대. 하지만 가족의 반격. 지훈의 아버지가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민호의 상사가 가족 문제 해결해라고 했다. 민호는 사표를 냈다. 자유롭게 살 거예요. 둘은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웠다. 질비트 친화적 공간. 태민이가 로고를 그렸다. 준비 중 지훈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이해해보려 해. 눈물의 대화. 어머니가 민호를 보았다. 태민이를 잘 부탁해. 카페 오픈날, 눈보라가 다시 왔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손님들이 모였다. 커뮤니티 멤버, 가족. 지훈의 아버지도 왔다. 미안하다, 아들아, 포옹의 순간. 하지만 고조, 옛 적대자가 온라인에 악성 글을 올렸다. 이 카페, 위험해. 시위가 일어났다. 민호와 지훈은 지켰다. 여기는 사랑의 공간이야. 언론이 보도했다. 지지가 쏟아졌다. 개인적 고백. 민호가 태민이를 입양할 때 내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지훈, 너와 영원히. 최종 고조. 가족 전체 모임. 이해와 용서. 지훈의 결혼 제안. 민호, 나랑 결혼해. 눈 속에서 첫 만남처럼. 태민이가 꽃을 뿌렸다. 에필로그. 1년 후. 카페는 번성. 가족이 모인 크리스마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는 이제 모두에게 말했어로 변했다. 사랑의 승리.